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짧은 입시 밀크트 20전략팀장 김우가입니다. 오늘도 합격에 지르신 미라클헤드 김정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뭐 엄청 달려왔어요 지금. 예. 네, 달려왔는데 이제 뭐 구체적 사례도 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오늘 진짜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학부모님들 사실 대부분 궁금하신 게 이거고 학생들도 지금 사실 이제 22학년도부터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학생부의 기재사항 변경 요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그 글자 수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데,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오히려 뭐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반문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변경하게 되는 가장 큰 흐름은 1차적으로는 너무 많은 거를 쓰는 것을 좀 줄이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소위 말해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쓰는 경우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의 어떤 업무량도 좀 줄이자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교과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의 내용들을 줄이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외부가 개입이 될 수 있는 요소들, 뭐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게 기본 포인트고, 변경 사항 중에서 지금 2022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하고 2학년 이제 지금 현재 고1, 2하고 3학년을 비교를 좀 하자면 가장 큰 거는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 이제 자율 동아리가 이제 하더라도 기록이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거. 뭐 기록을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반영을 안 한다는 거. 뭐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제 동아리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동아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관심이 생긴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본인이 개별적으로 친구들하고 노력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좀 차단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아, 맞아요. 그러면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심한 조치 아닌가. 동아리, 인기 동아리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원도 제약이 많고요. 그러니까 방송부 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경우는 좀 자율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금지당하는 거라고 하는 걸 보면은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수상 실적 쪽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넘겨보시면, 이제 뒤쪽으로 보면 수상 실적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이 돼. 이게 진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렇죠. 뭐, 대회 나가려고 하는 준비하는데, 애들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도 교과 공부하는데도 힘들고요. 선생님 모의고사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준비한다고 이거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준비할 때 보면 특히 인기 있는 뭐 토론 대회 또는 과학 발표 대회 이런 것들 되면은 애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준비하는 게 진짜 빡세고요. 그 다음에 그 대회 중에 일부는 학교 대표로 뭐 시도 단위의 교육청 그 대회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나가면 애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위반형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심하다고 하는 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주체적인 활동들까지도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연 학교 생활에 충실할까? 그냥 공부만 하는 걸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가 되고, 독서 같은 경우도 읽지는 않고 그냥 어디서 짜집게 하는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책 좀 많이 읽으라고 얘기해요. 뭐 자제분들 있으시면 뭐 책만 읽으라고 하듯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두 가지가 미반영된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 또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 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조금 객관성이라든지 좀 다양성, 평가의 다양성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독서 능력이 좀 떨어지면 그러니까 독서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독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늘잖아요. 좀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해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국어에서도 이제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에 요즘 학생들이 좀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뭐 엄청 어렵게 나오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교과 영역 이제 반영 방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반영은 안 하는데 또 배워야 되고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은 또 뭔지 또 1, 3학년 학년마다 다 다르고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래서 공통 과목이라는 과목은 이제 1학년 때 하는 과목이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물론 좀 복잡하게 가면은 좀 더 복잡하지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예. 이제 그때 이제 이 선택 과목에는 화법과 작문, 국어 같은 경우 화법과 작문이라든지 화작이라고 하고, 뭐 독서, 언어와 매체, 문화,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1, 2로부터 시작해서 미적분, 확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되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내신에는 들어가요. 지금 현재로는 내신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신에 들어가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좀 죽을 맛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수학도 아닌 것이 경제까지 해야 되는 거. 그 맞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자기는 진짜 힘들다. 차라리 학교에서 확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과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 과목들은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고 아마 학교에서도 지금 지금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도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아이들인데 좀 특별하게 교장 선생님의 어떤 교육적 철학이 교육부하고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은 경제 수학 같은 걸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확통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요건 이제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면 수능하고 그래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심화 국어 내지 실용 국어보다는 심화 국어 내지는 고전 읽기 같은 것들을 좀 추천을 하는 편이고 영어가 수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하 같은 걸 한다든지 또는 수학적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수학 과제 연구 이런 것들은 저기 비교과 활동들을 만들어내기도 좀 유리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실용 영어라도 지금도 하고 있는 영어니까 영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22학년도부터는 현재 고2죠? 그렇죠. 예, 그렇죠. 내년 22학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건 1등급에서 9등까지 등급이 나오는데 이 진로 선택 같은 경우 이제 등급이 아니라 A, B, C 성취도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 내신에 반영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저희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도저히. 뭐 예전에 저희 교과 알아볼 때 모 대학은 이제 환산 점수를 해서 그렇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대학은 이제 등급만 나오는 등급이 있는 과목만 계산하는 대학도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략이 있으셔야 돼요. 미리 계획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실용 국어나 실용 수학, 실용 영어도 이제 뭐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고 배우더라도 뭐 등급에는 아예 안 들어가고 이제 성취도가 들어간 학교가 있고 또 안 들어간 학교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들의 시간 투자 배분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학이 문제죠. 그렇죠. 수영역이 이제 뭐 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이제 분산해서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들은 뭐 기본적으로 2학년 때 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까지 해가지고 원을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들어가서 투영역을 선택을 하죠. 물론 이제 투영역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 학년들부터는 저게 성취도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제 ABCD 절대평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논란이 많았던 과목이죠. 근데 뭐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뭐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것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관건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자세하게 좀 이것저것 좀 설명하려고 조금 시간이 늘어지긴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꼭 챙기셔야 되고, 이 부분은 학교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좀 확인하시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계획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